2017년 1월 29일 아침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설날이었고요. 오늘 설날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47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요. 결혼도 일찍 하셨다고 해요. 신청하신 분의 고향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그 남편이 있고 딸이 3명이 있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화통하고 귀여운 외모에 활달하다고 하셨는데요. 남편은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전체적인 사주의 구성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요, 이 사람이 무슨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느냐,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이 궁금할 때에는 사주팔자도 사주팔자지만 10년 대운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가 있고 10년 대운이 있으면은요, 이 사주팔자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여러가지 특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이 흘러가는 10년 대운이나 1년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0년 단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연령대별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47세니까 정유대운이 다 끝나간단 말이에요. 정유대운의 마지막에 있고 48세 무술대운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대운이 어떠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의 앞으로의 운이 좋아지겠느냐 나빠지겠느냐, 이런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의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일단 10년 대운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주라는 게 분석을 할 때에는 사주팔자가 있고 10년 대운, 1년운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고요, 10년 대운, 1년운, 월운, 하루일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 사주팔자하고 10년 대운 1년운을 따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따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것은 나무와 바람의 관계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일생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이제 막 연구할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소나무냐, 대나무냐, 젖나무냐, 잘생긴 나무냐, 못생긴 나무냐, 건강한 나무냐, 건강하지 못한 나무냐, 이 나무를 갖고 막 연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라는 것은요, 바람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막 흔들리면서 낙엽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나무에게는 큰 변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태풍처럼 강력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막 꺾이거나 뿌리째 뽑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일생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그 나무 자체만 붙잡고 막 연구를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 나무의 일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해당되는 게 사주팔자고, 부는 바람이 10년 대운 1년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인생을 있잖아요. 인생을 한꺼번에 대체적으로 파악할 때에는 10년 대운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년운이라는 것은 그 한 해 한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년 대운은 10년 단위로 묶어서 보는 거니까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100살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대운 10개만 보면은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10년 대운 1년운을 같이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월운이라든가 하루일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월운이라든가 하루일수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만약에 안 좋게 나오잖아요. 월운이나 하루일수가. 그러면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조용히 보내는 게 좋아요. 조용히. 왜냐하면 운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돈을 투자했다. 그랬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운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툴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괜히 사람들하고 그 다툼이 생겨가지고 뭐 싸운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용히 겸손하게 보내는 게 낫죠. 그런데 하루 일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가 운이 안 좋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조용히 보낼 수 있는 거죠. 한 달도 조용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이번 달은 내가 운이 안 좋으니까 좀 조용히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년 운하고 10년 대운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이게 이 긴 시간을 내가 조용히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10년 대운은 더 어렵죠. 1, 2년도 아니고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내가 대운이 안 좋으니까 조용히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수하고 월운까지는 운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좀 소극적이지만 좀 조심하면서 평범하게 조용히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년운하고 10년 대운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좀 더 다른 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 신해년 개사월 무술일 갑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오행이 한두 개씩 들어있잖아요. 목기운 2개, 화기운 하나, 토기운 2개, 금기운 하나, 수기운 2개 이런 식으로 오행이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다는 것은 이분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한 개씩이라도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충국의 관계나 삼형살 같은 것도 봐야겠지만 일단은 오행이 이렇게 균형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 점수는 높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단은 배우자 관계에서 봤을 때요. 무술일주인데 사술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사해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조실부모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부모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화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머니 자리고요. 여기에 인성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행의 십성의 관계에서도 이 화기운은 어머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재라고 적혀 있는데요. 편재라는 게 아버지를 나타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재성운은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성운과 재성운이 사해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실부모 했다는 것이 이분의 사주에서 부모궁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것도 연주하고 월주에서 이렇게 깨진다는 것은 이때는 젊었을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실부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끼워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인성운하고 재성운이 충을 받는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사람이 조실부모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인성운과 재성운은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사해충으로 현재 연주와 월주에서 그러니까 일주를 포함하지 않은 거죠. 연주와 월주에서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주와 월주라는 것은 어린 시절을 말하잖아요. 연주는 유아기, 어린이 시절, 월주는 청년기, 뭐 이때를 나타내니까 이때 충을 받았다는 것은 조실부모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분의 사주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시주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월일시가 있을 때 이 월이라는 것은 부모궁을 나타내고요. 연주가 그 조부모를 나타낸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뭐 조상을 나타낸다, 조부모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시주에 있습니다. 시주는 자식궁이거든요. 자식궁에 남자를 나타내는 이 십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자를 좀 무시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남자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좋으려면은요, 그 남자를 나타내는 오행이 이 월주 정도에 있어야죠. 그리고 자식궁은 그 금기운은 여기 시주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이게 이제 그 좋은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까지 어렵게 산 이유는 흘러가는 대운이 좋질 않았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18살서부터 27살, 결혼을 일찍 했다고 하니까 이 사이에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을미대운을 보면은요, 무술일주니까 술미 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축술미 삼형살에서 축토만 빠진 술미 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인목하고 사화하고 해수가 있으니까 신금이 들어왔을 때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되는데, 28살서부터 37살까지 병신대운에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28살서부터 37살이면 여자가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막 그 왕성하게 활동할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로도 결정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신사의 사형살로 최악의 대운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38세서부터 47세까지 현재 살고 있는 이 정유대운은 일단은 일간이 무토인 입장에서는요, 화기운이 들어올 때 병화가 좋지 정화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운의 구성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28세 병신대운 같은 경우도 이 병화 자체는 괜찮았는데 하필이면 인신사의 사형살이랑 같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이 38세 정유대운도 밑에 있는 이 유금은 여기에서 금기운이 용신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식신상가론이. 그런데 하필이면 정화랑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48세 무술대운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무술대운 같은 경우도 일주와 똑같은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 대운도 잘 안 따라준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여자분의 경우에는요, 이분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이런 것은 혼자 그 사람의 사주만 보면 안 되고 당연히 남편의 사주를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잘 되면 여자도 잘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면 여자도 경제적인 문제가 잘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한 명만 봐서는 안 되고 남자의 사주도 물론 같이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이분이 남자와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주에서 남자 운이 특별히 좋다고 보기 어렵고, 흘러가는 대운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무술 대운도 별로라는 거,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이분이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계기 없이 갑자기 이분의 인생이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맺음을 하지만 그 얘기는 결국 이 당사자가 만약에 이 사주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주문하는 거예요. 그분의 변화를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이렇게 살면 앞으로 갑자기 뭐 내 운이 좋아진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이분의 주변 상황을 모르니까 본인이 고민해야 될 문제죠. 어쨌든 지금처럼 사는 것은 그 앞으로의 생활의 개선,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